미피 달려라 친구들과 신나게 스머피 뽀찌 포리스 뽀삐 아줌마도 다 모여라 모두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 귀여운 토끼 영리한 토끼 다정한 토끼 어느 아침이었어요. 해가 뜨자 미피는 배가 고파서 잠을 깼어요. 아침으로 싱싱한 당근을 먹으면 좋겠는데 미피가 말했어요. 미피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당근은 없었지요. 찬장 안을 둘러봤지만 거기에도 당근은 없었어요. 탁자 위도 둘러봤지만 역시 당근은 없었어요. 아, 참, 당근 말고 다른 건 먹기 싫은데. 미피가 말했어요. 미피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지요. 미피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뽀삐 아줌마가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미피가 말했어요. 아침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당근이 집에 하나도 없는 거 있지요. 저런 구석구석 찾아봤니? 아줌마가 물었어요. 그럼요. 미피가 말했죠. 부엌도 둘러보고 찬장 안도 둘러보고 탁자 위도 봤는 거려. 그러자 아줌마는 그럼 가스불 위에 냄비도 들여다봤니? 아, 참, 냄비를 깜빡했어요. 미피가 말했어요. 둘은 서둘러 냄비 안을 들여다봤지요. 하지만 냄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실망이었어요. 아우, 나도 배가 고픈데. 아줌마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 마당에 당근이 자라고 있거든. 어? 어제 아줌마네 집 마당을 지나갔는데 당근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아줌마는 웃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당근을 보여줄 테니까. 미피는 어리둥절했어요. 당근이 하루 만에 자랄 수도 있나요? 둘은 아줌마네 집으로 향했어요. 미피는 알 수가 없었지요. 마당에 도착한 미피는 당근을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요. 당근이 없잖아요. 미피가 실망해서 말했어요. 미피는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당근이 어떻게 하루 만에 자라요? 그건 그렇지. 아줌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당근은 여기 있는 걸 보이지 않지만 말이야. 아줌마는 손을 뻗어서 당근을 뿌리채 뽑았어요. 아, 미피가 말했어요. 당근은 땅 밑에서 자라는구나. 그래서 안 보였군요. 자, 얼마든지 뽑아가렴. 아줌마가 말했어요. 당근을 뽑은 미피랑 아줌마는 다시 미피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맛있는 당근을 먹을 생각에 부풀어서 말이지요. 어느 폭풍우가 치던 날
미피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나뭇잎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곧 해가 떴지요. 바람은 멈췄고요. 날씨가 다시 화창해졌지 뭐예요. 미피는 공을 들고 나가서 놀았어요. 미피는 하늘 높이 공을 던졌어요. 땅에 떨어진 공은 나무 옆까지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미피는 공을 집으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뭘 봤는지 아세요? 그건 아기 새였어요. 바람이 불어서 둥지에서 떨어진 거지요. 하지만 날개엔 너무 어렸어요. 오, 세상에, 아기 새가 너무너무 가엾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지? 미피가 말했어요. 미피는 새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께 보여드렸지요. 이 가여운 새를 어떻게 도와주죠? 바람이 불어서 둥지에서 떨어졌나 봐요. 다친 것 같아요. 엄마는 아기 새를 살펴봤어요.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우와, 다행이다. 제가 키워도 돼요? 먹여주고 씻겨주고 푹신한 침대도 만들어줄래요. 하지만 엄마가 말하길, 여긴 이런 조그만 새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기 새한텐 엄마 새가 필요해. 지금쯤 새끼를 찾고 있을걸? 밖을 내다보자 정말 나무 주위를 날아다니며 아기 새를 찾는 엄마 새 모습이 보였어요. 아기 새를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는 게 좋겠다. 날개는 아직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새를 풀밭에 내려놨어요. 사다리를 가져오려고요. 아기 새는 울고 깡충 뛰었어요. 그리고 다시 울고 2번 뛰었죠. 아기 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퍼덕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울더니 날개를 퍼덕이는 거예요. 미피랑 엄마는 가지고 나온 사다리에 나무를 걸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기 새가 점점 더 빨리 날개를 퍼덕이더니 글쎄 날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 새는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올라 둥지에 내려앉았어요. 그것도 혼자 힘으로 말이죠. 아기 새가 둥지로 돌아갔어요. 미피가 말했어요. 보세요, 엄마 새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기 새는 무사하고요. 미피랑 엄마는 사다리를 다시 들여놨어요. 아기 새가 돌아오자 엄마 새는 행복했답니다. 미피가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그때 뽀삐 아줌마랑 뽀찌가 미피네 집에 놀러 왔지요. 미피, 미피, 뽀찌가 외쳤어요. 우리 숨바꼭질 놀이 하자. 숨바꼭질 좋지? 미피가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뿐이잖아. 숨바꼭질 하려면 2명은 부족한데. 저것 봐, 스너피야. 우리 보리스랑 바바라도 데려오자. 그럼 4명이 되잖아. 스너피는 우리 숨바꼭질 하는 거 구경하라고 하고. 친구들은 숲으로 향했어요. 곧 보리스랑 바바라가 사는 나무집에 도착했죠.
안녕 보리스, 안녕 바바라. 일 끝나면 우리랑 같이 숨바꼭질하지 않을래? 좋아. 보리스가 말했어요. 숨바꼭질이라면 당연히 해야지. 통나무 다 잘랐으니까 이제 놀아도 돼. 그럼 시작한다. 누가 술래할래? 아예 안 돼, 스너피. 미피가 말했어요. 그건 불공평하지. 넌 냄새를 잘 맡아서 금방 찾잖아. 넌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먼저 술래할 테니까 다들 숨는 거다. 미피는 뒤로 돌아 천천히 열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미피는 눈을 뜨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미피는 숲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너피가 나무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스가 나무 뒤에서 나왔지요. 이런 게 어딨어, 스너피. 술래는 미피잖아. 그리고 바바라랑 뽀찌도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미피는 그러게, 네가 술래를 하면 어떻게 스너피? 짖으면 안 돼. 내가 숨은 친구들을 전부 다 찾을 때까지 넌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거야. 미피는 다시 한번 뒤로 돌아 눈을 감았어요. 그동안 친구들은 재빨리 몸을 숨겼죠. 이번에는 스너피도 가만히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미피가 외쳤어요. 미피는 나무마다 뒤를 살펴봤어요. 보리스 보인다. 뽀찌 보인다. 미피는 바바라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바바라가 길을 잃어버렸나 봐. 미피가 말했어요. 나무마다 다 찾아봤어. 이제 짖어도 돼, 스너피. 바바라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스너피는 나무 하나로 곧장 달려가더니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바라는 보이지 않았지요. 스너피는 계속해서 짖었어요. 다들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바바라가 있지 뭐예요. 나무까지 높은 곳에 말이에요. 우와, 정말 기발하다. 스너피가 없었으면 찾지 못할 뻔했어. 미피네 교실에는 하얀색 벽이 있었어요. 미피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여쭤봤죠. 벽을 예쁜 그림으로 장식하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그린 그림을 벽에 걸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종이랑 연필이랑 물감을 나눠주셨어요. 다들 그림을 그리느라 바빠졌지요. 미피는 예쁜 꽃을 그렸어요. 멜라니는 조개 껍질을 그렸지요. 매기는 물고기를 그렸고요. 위니는 깃발 달린 보트를 그렸답니다. 미피는 노란색으로 꽃을 칠하고 초록색으로 줄기랑 나뭇잎을 칠했어요. 매기는 파란색이랑 노란색으로 물고기를 칠했어요. 위니는 파란색으로 보트를 칠했고요. 깃발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칠을 했지요. 이제 뭘 그릴지 모르겠어. 그림을 다 그린 멜라니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위니가 말했죠?
벽에 걸 그림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데. 미피가 말했어요. 자, 얘들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날씨가 정말 좋구나. 우리 그림 그릴 재료를 들고 밖으로 나가볼까? 주위를 둘러보면 그릴 만한 게 많이 있을 거야. 아이들은 운동장 곳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피는 더 예쁜 꽃을 찾아서 그렸어요. 멜라니는 조그만 빨간 나비를 그렸고요. 위니는 아주 커다란 나무를 그렸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그릴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오후가 끝날 무렵 아이들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벽에 걸 그림들을 보고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전부 다 걸 수 있을까요? 그림은 서로 바짝 붙여서 걸어야 된다. 빠짐없이 전부 다 걸 수 있게 말이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공간이 부족했어요. 자기 그림을 걸지 못해 실망하는 아이들도 생겨났지요. 멜라니가 손을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림을 매일매일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그림을 전부 다 벽에 걸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그림을 더 그려도 되겠는데?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미피가 말했죠.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교실 벽을 매일매일 다른 그림으로 예쁘게 장식했으니까요. 미피랑 멜라니가 미피네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공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멜라니가 공을 하늘 높이 던졌어요. 미피는 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미피는 나무 뒤를 찾아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건 알이었어요. 파란색 알이었지요. 와, 예쁘다. 미피가 말했어요. 미피는 잃어버린 공은 깜빡한 채 조그만 파란 알에 정신이 팔렸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미피가 말했어요. 그때 뽀삐 아줌마가 놀러 오셨어요. 어머나, 이건 파란 알이잖아. 아줌마가 말했죠. 파란 알에선 파란 당근이 나올 것 같지 않니? 그건 아닐걸요? 당근은 밭에서 나잖아요. 그러자 멜라니는 저희 할머니 말씀이요. 파란 알에는 파란 양말이 들어있대요.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양말은 가게에서 팔잖아. 알은 새가 낳은 거니까 이 나무들 중 하나에 새 둥지가 있을 거야. 위를 올려다본 멜라니는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곳엔 커다란 빨간 새가 앉아 있었지요. 미피는 궁금했어요. 빨간 새가 파란 알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줌마는 나는 분홍색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분홍색인걸. 그러자 멜라니는 나는 갈색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갈색이야. 그러자 미피는 알은 다를 수도 있지. 노란색 병아리도 흰색이나 갈색 알에서 나오잖아. 뽀삐 아줌마는 미피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빨간 새 둥지에 파란 알을 돌려줄 수 있게 말이지요.
파란 알을 품은 엄마 새는 좋아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뽀삐 아줌마는 잃어버린 공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신나게 공놀이를 했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선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아기 새가 우는 소리였지요. 글쎄, 둥지 안에 조그만 빨간 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미피는 겉색깔만 봐선 속에 든 걸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설마 알에서 진짜 당근이 나온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아줌마가 말했어요. 파란 당근은 그냥 농담으로 해본 거야. 저도요. 멜라니가 말했어요. 알에서 어떻게 양말이 나오겠어요? 그러자 미피는 빨간 새가 파란 알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정말 신기해요. 미피는 눈 오는 날 놀기를 좋아했어요. 눈 덮인 언덕에서 썰매를 타는 것도 좋아하고요. 눈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도 좋아했지요. 눈밭에 누운 다음 팔을 움직여서 천사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미피가 가장 좋아하는 건 커다란 눈토끼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아서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지요. 과연 누가 미피를 도와주러 왔을까요? 바로 스너피였어요. 스너피는 눈 위에서 뛰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커다란 눈덩이를 굴리느라 애쓰는 미피를 보자 단숨에 달려와서 도와줬지요. 둘은 굴리고 또 굴렸어요. 눈덩이는 굴러가면 갈수록 더 많이 뭉쳐졌지요. 그래서 점점 더 커져갔어요. 토끼 몸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럼 이번엔 눈을 더 작게 뭉쳐서 토끼 머리를 만들어 보자. 미피는 손으로 조그마한 눈뭉치를 만들었어요. 스너피는 그걸 코로 굴렸고요. 눈뭉치가 커지자 미피도 같이 굴렸어요. 눈뭉치가 토끼 머리만 해질 때까지 말이지요. 이제 이걸 커다란 눈덩이 위에 올려보자. 그런데 눈뭉치가 어찌나 무거운지 아무리 애를 써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미피 친구 보리스가 도착했어요. 안녕 미피, 지금 뭐 하는 거야? 커다란 눈토끼를 만드는 중이야. 그런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 있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판자를 작업실에 가져가는 중인데 말이야. 이걸로 큰 눈덩이 위까지 비탈길을 만들어 보자. 보리스는 눈토끼 몸에 판자를 기댔어요. 눈덩이 위로 이어지는 완벽한 비탈길이 생긴 거지요. 덕분에 눈뭉치를 부드럽게 굴려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힘들었지만 들어 올리는 것만큼은 아니었겠지요. 성공이네요. 드디어 눈토끼 머리를 몸통 위에 얹었어요. 그러자 미피는 귀를 만들 나뭇가지 2개를 찾으러 갔지요. 미피는 나뭇가지 2개를 머리 위에 꽂았어요. 어? 토끼 귀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순간 생각이 떠올랐어요. 미피는 나뭇가지 하나에 눈을 뭉쳤죠. 나머지 나뭇가지에도 뭉쳤고요. 어때요? 진짜 토끼기 같지요? 스너피는 눈 위를 뛰어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갖고 노는 고무공 2개를 가져왔지요. 미피는 웃었어요. 그리곤 공을 눈토끼 얼굴에 붙였답니다. 우와, 눈이 생겼네.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제야 눈토끼도 볼 수 있겠다.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진짜 영리한 친구들이라니까. 마지막으로 미피는 당근으로 코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눈토끼가 완성됐네요. 어느 날 아침 미피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뭘 봤느냐고요? 예쁜 연 하나가 지붕 위를 날고 있는 모습이지요. 미피는 누가 연을 날리는지 보려고 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저 멀리 줄 한쪽 끝에 뽀삐 아줌마 조카 뽀찌가 보이는 거예요. 뽀찌는 아주 즐거워 보였지요. 미피는 스쿠터를 타고 쏜살같이 뽀삐 아줌마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안녕, 뽀찌. 그 예쁜 종이연 어디서 났어? 나도 갖고 싶어. 진짜 재밌겠다. 곰돌이 보리스가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거야. 보리스는 영리해서 아무거나 잘 만들잖아. 이건 너도 한번 잡아볼래? 연 날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미피는 줄을 잡고 연을 날려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던지 당장 연을 하나 갖고 싶어졌지요. 고마워, 뽀찌. 보리스한테 가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래야겠어. 미피는 스쿠터를 타고 다시 쏜살같이 숲으로 달려갔어요. 보리스네 집에 도착한 미피는 연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봤지요. 당연하지, 미피. 너도 만들어줄게. 그런데 넌 생일이 아니니까 날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걸. 걱정 마, 미피. 가르쳐주면 되잖아. 우리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보자. 보리스는 먼저 나무 막대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았지요. 그리고 2개를 서로 교차시킨 다음 미피가 그걸 실로 묶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더 기다란 실로 나무 막대의 끝을 돌아가며 묶었지요. 드디어 뼈대가 완성됐네요. 보리스는 뼈대 모양으로 자른 빨간색 종이를 가져왔어요. 이제 종이를 실 위에 올려 접어서 풀로 붙여야 돼. 그래야 종이가 뼈대에 고정되거든. 또 연꼬리도 달아야 되고. 미피는 색종이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다른 실에 매달았어요. 그런 다음 연 끝에 매달았죠. 연은 정말 예뻤어요. 자, 이제 기다란 실만 달면 돼. 그럼 나가서 연을 날릴 수 있을 거야. 미피는 실을 붙잡고 있고 보리스는 연을 치켜들었어요. 그래야 바람을 타니까요.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갔지요. 그리고는 춤을 췄어요.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벼랑간 연이 나무 위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미피는 실을 당기고 또 당겼지만 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참, 연을 어떻게 빼내지? 미피는 슬퍼졌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리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지 뭐예요? 보리스는 연을 빼내서 땅에 떨어뜨렸어요. 숲은 연 날리기에 안 좋은 것이야, 미피. 나무가 너무 많거든. 연을 집으로 가져가야겠어. 거기엔 나무가 별로 없거든. 예쁜 연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보리스. 미피는 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로 만든 연을 나누는 건 정말 재밌었지요. 하늘에 예쁜 연이 2개나 떠 있네요. 하나는 꽃이 거, 또 하나는 미피 거겠지요. 어느 날 오후, 미피랑 멜라니는 미피네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난 공주님 흉내를 내볼게. 넌 여왕님 흉내를 내봐, 멜라니. 우와, 그거 재밌겠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미피 공주님과 멜라니 여왕님은 그렇게 즐거운 오후를 보냈답니다. 멜라니, 미피, 엄마 토끼가 창너머로 불렀어요. 그만 들어와야지. 이제 잠잘 시간이야. 곧 미피랑 멜라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너희들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 읽어줄까? 네, 좋아요. 빨리 읽어주세요. 공주님이랑 여왕님에 관한 멋진 이야기인데 어때? 한번 들어볼래? 그러자 미피랑 멜라니는 깔깔대며 웃었어요. 둘이 마당에서 했던 놀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미피네 엄마가 찾았으니까요. 정말 신기했겠지요? 그건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꼬마 토끼 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들었지요. 이야기를 다 읽고 난 엄마 토끼는 불을 끄며 말했어요. 잘 자라 얘들아, 또 내일이 있잖아. 불이 꺼지자 멜라니가 속삭였죠. 정말 멋진 얘기였어. 다른 책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미피는 침대 옆에 불을 켰어요. 그리곤 다른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죠. 책 읽을 수 있어, 멜라니? 미피가 말하자 얘들아 자지 않고 뭐하니?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불이 다시 꺼지자 멜라니는 아주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아직은 읽을 줄 몰라.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어느덧 꼬마 토끼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아침이 밝았지요. 얘들아 일어나라. 멜라니, 미피, 얼른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으시길, 너희들 이야기 좋아하지? 혼자서도 읽고 싶지 않니? 미피랑 멜라니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미피가 속삭였지요. 그날 하루 친구들은 글 읽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재밌었지요. 오후가 끝날 무렵 선생님은 여기 이야기책이 한 권 있는데 누가 한번 좀 읽어볼까? 미피랑 멜라니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놀랍게도 그건 미피네 엄마가 읽어주셨던 것과 똑같은 책이었거든요. 둘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은 미피를 지목하곤 책을 건네주셨지요. 미피는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예쁜 공주님이 살았어요. 선생님은 미피의 실력에 깜짝 놀라셨어요. 읽는 법을 정말 빨리 익히는구나, 미피.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자 엄마 토끼가 말하길, 오늘은 네 방을 칠해야겠다, 미피. 칠한 지가 정말 오래됐구나. 우와,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줄래? 그런데 먼저 방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밖으로 옮겨야 되거든. 그러자 미피는 벽에 걸린 그림도 많은데
벽장이랑 침대랑 책꽂이도 있고요. 그냥 놔두고 칠하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지. 물건을 방 밖으로 전부 다 꺼내야 벽을 고르게 칠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좋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일단 벽에 걸린 그림부터 전부 다 떼어내야겠네요. 그런데 침대는 어떻게 옮겨요? 벽장하고 선반은요? 무거운 건 엄마 아빠가 옮겨주마. 넌 무슨 색깔로 방을 칠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페인트 색깔은 없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동안 미피는 무슨 색으로 방을 칠하면 좋을지 생각해 봤어요. 파란색으로 칠하면 하루 종일 밤처럼 어둡겠지? 빨간색으로 칠하면 너무 더워 보일 것 같고, 초록색으로 칠하면 마당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야. 하얀색으로 칠하면 내 몸 색깔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잘 안 보일 테고. 미피는 창너머를 바라보다가 노란 튤립을 발견했어요. 내 방이 저 튤립처럼 노란색이면 어떨까? 밝고 화사해 보이겠지? 방을 노란색으로 칠해야겠다. 그러자 아빠 토끼는 노란색 페인트라면 잊고 말고 난 벽의 높은 부분을 칠할 테니까 미피 넌 낮은 부분을 칠해라. 금방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러자 엄마는 일단 앞치마부터 둘러야지. 예쁜 옷에 페인트가 튀면 안 되잖니? 미피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아빠는 정성 들여 노란색 페인트를 만드셨지요. 아빠는 큰 붓을, 미피는 작은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지요. 미피야, 색칠은 한 방향으로 하는 거야. 위 아래로 말이야. 한번 볼래? 미피는 아주 금방 배웠어요. 어느덧 방은 예쁜 노란색이 됐어요. 미피의 물건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요. 미피는 행복해졌어요. 방이 밝고 깨끗해졌으니까요. 우와, 방을 새로 칠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역시 도와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귀여운 토끼 영리한 토끼